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Politics as Show Business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쇼 비즈니스로서의 정치라는 책이 있는데요. 정치학에서는 아주 유명한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쇼라는 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쇼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쇼는 보여주다라는 의미. 그러니까 단어 본연의 뜻으로 사용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뜻을 보여주기 위한 수단은 말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행동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의사를 말로 표현하기도 하고 때로는 행동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치에서 말이 아닌 행동은 상당한 중요한 의사표현의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은 상당히 바쁜 일정을 보냈습니다. 그중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오후 3시 조금 넘은 시각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전격적으로 회동한 부분입니다. 회동 이후 김무성 대표는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나온 말들을 브리핑했습니다만 어떤 얘기가 나왔느냐보다는 왜 박근혜 대통령이 중남미 순방을 위해서 출발하는 날, 그것도 출발 시간을 3시간 늦춘 채 김무성 대표를 갑자기 불렀느냐, 그리고 순방 직전에 뭔가를 당부하려면 총리를 불러서 당부해야 하는 것이 정상인데 여당 대표를 불러서 당부할 것이 과연 무엇이었는가? 그래서 그런 행동이 갖는 의미는 어떠한 것인가? 바로 이런 문제들을 어제 대통령의 행동은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 감각을 다시 한번 엿볼 수 있는 하루였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금융은 당신의 행복을 살리고 시장의 활기를 살리고 기업의 새로운 기술과 가능성을 살리는 일입니다. 우와, 이런 금융 누가 하나요? 서민경제와 중소기업의 힘이 되는 신한은행이 살림의 금융으로 따뜻한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신한은행. 캠핑 가요 고베아, 가족들과 즐거운 캠핑 가요 고베아, 행복한 캠핑 가요 고베아, 행복한 캠핑 코코코베아, 코코코베아.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뉴스를 보여드립니다. 뉴스를 들려드립니다. 최영일의 뉴스 매거진.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아니 요새는 일주일이 엄청 빨리 가요. 그렇죠. 벌써 금요일입니다. 그런데 네. 특히 이번 주 그리고 지난 주말부터 네. 정신이 없습니다.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취자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방송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살얼음판을 걷는 거예요. 지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진짜 참 조심조심한 그런 그렇죠. 일주일이었었는데 맞습니다. 갔어요. 일주일은. 어제는 더군다나 세월호 일주기였었죠. 맞습니다. 예, 제가 어제. 어제도 우리는 아직도 아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죠. 자, 하루가 지났습니다. 오늘 카피는 어떤 겁니까? 오늘 카피는요, 이 유명한 영화 터미네이터 예. 네, 마지막 대사인데요. I'll be back 이렇게 아시죠? 알비백 네. 잘 알죠. 네. 우리 아놀드 슈바르체네거 맞습니다. 주지사께서 전 네, 주지사지. 그렇죠. 예. 맞습니다. 슈바르체네거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아, 독일어죠. 그렇죠. 그분이요. 유태계라는 게 확실히 드러나는 게 슈바르첸 검다라는 뜻이거든요. 아. 네거 이건 니그로라는 뜻입니다. 오, 그런데 그래서 백인이잖아요. 백인이죠. 네. 그러니까 이분의 조상은 좀 딴 곳에서 왔을 가능성도 있는. 그래서 어쨌든 유태인 분들의 성이 대부분 이 얼굴 형태나 얼굴 모습이나 특징을 색깔 가지고. 특징을 가지고 하거나 사는 곳을 지칭하는 성이 많거든요. 지역이나 그쵸. 아니면 네. 뭐 그런 성이 많은데 슈바르체네건 바로 그런 거죠. I'll be 그런 back. 어원을 또 예, 선글라스 끼고. 네, 그렇죠? 터미네이터 2 마지막에 이제 용광로로 들어가면서 예. 엄지손가락을 치켜들죠. 그러면서 나는 지금 사라지지만 언젠가 다시 돌아온다. 올해는 I'll be back. 터미네이터 5가 개봉하거든요. 아, 진짜 그래요? 이병헌 씨가 악역으로 나옵니다. 아, 이병헌 씨는 근데 주로 네. 악역으로 나오시네. 네. 예. 아, 참. I'll be back. 어제 이제 박 대통령이 남기고 예. 남이 순방으로 떠난 얘기가 연상돼서 이제 예. 뽑아본 건데요.
자, 돌아와서 결정하겠다. 이걸 이제 김무성 대표에게 남기고 예. 이 4개국 순방 떠나셨고요. 이제 오늘부터 콜롬비아, 페루, 칠레, 브라질 이렇게 도시는데 12일. 굉장히 오래 갔다 10박 오시더라고. 12일 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어제 45분간 김무성 대표와 무슨 이야기를 나눴겠는가. 김무성 대표는 돌아와서 당사에서 브리핑하겠다. 그리고 먼저 원내 지도부들과 협의를 했어요. 예. 그리고 나서 자, 해석하지 마라. 들은 그대로만 이해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또 하셨다고 해요. 결국은 이제 오늘 전해지고 있는 기류는 이 당이나 여당이나 혹은 청와대나 이완구 총리의 직무 수행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기류가 강했던 것으로 전해지는데 문제는 12일 동안 해외 순방을 가시니 어제 지금 순방 출국을 몇 시간 남겨두고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예. 국정 공백을 우려해서 결국 어제 발표는 돌아와서 결정하겠다. 이렇게 정해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김무성 대표가 해석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네. 근데 해석을 안 하게 생겼어요. 해석을 지금. 아니할 수가 없죠. 아니 솔직한 얘기로 그 김무성 대표가 브리핑한 그 정도의 내용이라면 성남공항에 가서 네. 어차피 여당 대표니까 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서 한 잠깐 5분 10분이면 얘기 다 할 수 있는 맞습니다. 거를 맞습니다. 45분 동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아까 제가 오늘 방송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정치는 상징이다. 상징이죠. 그래서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무언으로 보여준 거죠. 사실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말은 해석할 게 없을지 모르지만 김무성, 박근혜 두 분이 보여준 거는 행동은 해석할 게 무지개 많아요. 무지하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저는 이제 뭐 다른 방송 라이브에 나가 있다가요. 네. 이 성완종 리스트 분석하느라고 요즘 난리인데 네. 그 와중에 속보가 이제 터지니까 분석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는 맞습니다. 이건 긴급 사안이다. 네. 이거 오늘 저 대통령께서는 인사에 대해서 결정을 굳히고 출국하시려나 보다.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원래 오전에 팽목항에서 세월호 일주기를 추모하시기로 했고요. 그렇죠. 그리고 1시 40분에 광주공항에서 우리나라 에어포스원이 이제 출국 예정이었다가 대통령께서 이것을 4시간을 미뤘어요. 5시 반에 출발하겠다. 예. 서울공항으로 옮겨졌다가 3시 반에 김무성 대표 들어오시오. 저는 김무성 대표가 요청해서 들어가는 건지 출국 전에 이 말씀을 듣고 가셔야 됩니다. 이건지 청와대가 요청했는지인데 청와대 요청이었더라고요. 12시에 연락이 왔답니다. 그래서 3시 한 17분에 도착을 했어요. 청와대에. 그래서 좀 빠르게 회담이 시작됐는데 거의 1시간 가까이 가더라고요. 그렇죠. 45분. 네. 그 방송이 끝나고 나서 보니까 저는 어제 오보를 거의 낸 상황입니다. 뭐냐면 이거 네. 결심이 굳어지신 거다. 아니 그거 네. 오보가 아니라 저는 뭐 이 어제 추측이죠. 예측인데. 예측인데 네. 저도 어제 뭐 확신까지 가졌어요. 저는. 네. 그거 딱 보는 순간 이따가 YTN 이제 저녁에 TV 하는 거에선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뤄야겠구나. 인사 문제가 그래서 터지는구나. 솔직한 얘기로 네. 패널도 한 분을 바꿨어요. 완전히 그래서 했는데 생각보다 표현은 약했지만 행동은 충분히 네. 행동도 충분히 보여준 그런 거였다. 교수님 그 이제 살얼음판 말씀하셨지만 네. 정말 뭐 예측 하나 해석 하나 힘듭니다. 힘들어요. 근데 결국은 저는 이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뭐냐면 다녀와서 결정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셨지만 예. 오늘 뭐 신문 매체들도 그렇고요. 우리가 부정적인 기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도마에 올라 있는 본인이 있죠. 이완구 총리 입장에서는 또 오만 가지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완구 총리는 네. 어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의 언급이라는 것은 흔들리지 말고 네. 열심히 하라는 말씀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또 뭐냐면 나는 사퇴 의사가 없다라는 걸 다르게 표현한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또 각각의 시그널인데 자 어제 이제 팽목항 추모 대통령 이제 내려가셨지만 사실 그 유가족 만남은 이제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예. 이게 좀 저는 제일 안타까운 대목인데요. 맞습니다. 대통령과 유가족이 좀 만나서 치유와 화해의 물꼬를 어제 텄었으면 하는 날인데 맞습니다. 여러 가지 현안이 좀 꼬여 있죠. 근데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 유가족은 대통령께서 안산에 있는 합동 분향소로 참여해 주십사 이렇게 이제 원했고요. 대통령은 또 그 시간에 코엑스에서 이 국민안전 다짐대회라고 하는 정부 측 행사가 열리고 있었어요. 대통령은 고민하다가 안산도 하나의 대안으로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팽목으로 내려가셨는데 분향소는 폐쇄돼 있었고 또 유가족들은 철수한 상태여서 결국 이제 방파제 앞에서 대국민 메시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애도를 표했고요. 그리고 이제 세월호 선체 인양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결국은 이제 완전한 선언은 어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2차례 언급이 되지 않았습니까? 기술 검토 TF도 이 인양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아마 정부 측도 인양으로 확실하게 가닥은 잡은 것으로 전언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 자식을 잃은 슬픔은
그거는 뭐 어떻게 헤아릴 수 없는 수가 거죠. 없죠. 네. 그래서 우리는 유가족들의 어떤 입장이나 행동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이해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 문제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고요. 진상규명을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를 위해서라면 사실은 제도를 인정해야 합니다. 제도 속에서 행동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해법도 발견할 수 없고 찾을 수 없고 해법에 의해서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안타깝고 슬픈 마음은 같은 부모의 입장으로 100번 1000번 이해합니다만 이완구 총리를 막아서고 유승민 원내대표를 막아서고 박근혜 대통령이 팽목항을 방문했을 때 분향소를 폐쇄하고 철수하고 그것이 의도든 의도가 아니든 간에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는 모습이라는 것. 이것은 제 개인적인 판단일까요? 아니면 일반적인 생각일까요? 유족들의 입장은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다. 우선 제일 핵심 쟁점이 인양은 가닥을 잡았다고 말씀드렸고요. 또 네. 세 번째 이제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 이건 뭐 누구도 이견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첫 번째 현안이 이제 정부 측 시행령안을 전면 철회하라. 어제 이 예.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부분 수정이냐 전면 철회냐 그 그렇죠. 사이에 좀 합의 가능한 대폭 수정을 해서라도 빨리 물꼬를 쳤으면 그렇습니다. 좋겠는데 어쨌든 정부에 항의하는 입장으로 추모는 전면 연기를 했어요. 가족 협의회는. 예. 그래서 어제 밤에 광화문에서 이제 대신 집회가 열렸고 예. 또 이제 가두 행진도 있어서 경찰과 물리적 충돌이 있었는데 이 문제 좀 빨리 풀리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자,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 보도가 있었죠? 이거가 이제 지금 일주일 넘게 가고 있는 성완종 게이트의 저는 핵심판인 것 같은데요. 핵심판이 될지 또 있을 수도 있죠. 될지. 왜냐하면 하나 남아 있는 게 아무도 몰라요. 그거는. 100여 명에게 150억 뿌렸다까지 이야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조선일보 보도는 이런 겁니다. 검찰이 또 다른 로비 장부를 확보했다. 이 로비 장부 안에는 그동안 성완종 전 회장이 이 지속적으로 자금, 로비 자금이겠죠. 이 불법 자금을 제공했던 정황이 들어있는데 여야 의원을 망라해서 14명의 리스트가 확보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줄소환이 이어질 것으로 예측이 되네요. 다음 주 정도부터. 이게 뭐 그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상당히 그 상세하게 뭐 네. 날짜, 장소 뭐 이런 것까지 다 있다고 하니까. 지금 뭐 기존에 나와 있는 비망록도 네. 뭐 예를 들면 이완구 총리 그러니까 이걸 23회 돼 비교하면은 있잖아요. 여러 네. 가지. 그러니까 어제 검사 출신 변호사분이 한번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뇌물 수사라는 게 굉장히 힘들대요. 네. 왜냐하면 받은 쪽이 안 받았다 그러면 되는데 네. 이번 케이스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상당히 다양한 메모라든지 장부라든지 뭐 비망록까지 USB도 있고요. USB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증인들도 대조하고 있습니다. 대조하면 구체적으로 뭔가 나올 수 있으니까 수사기법상 그리고 검찰이 뭐 압수수색 들어갔잖아요. 그저께 그랬죠. 대통령이 김무성 대표와 만나기 바로 전날 저녁에 맞습니다. 갑자기 압수수색 들어갔죠. 검찰이 그냥 압수수색 안 한대요. 뭔가 있다라는 걸 듣고서 확실하게. 거기를 뒤지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한다거든요. 그러니까 참 모르겠어요. 이것도 잠 못 이루는 밤을 가지시는 정치인들이 많으시겠네요. 또 주말 내내 뉴스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고요. 네. 14명의 명단 중에서 여야 의원인데 지금 현재 이 고성완종 회장의 주머니에서 나온 8명 현 정권의 실세. 그렇죠. 그 분들의 이제 이 정황 가지고 이완구 총리 대정부 질문 이번 주 하나도 못했고요. 이완구 총리 청문회가 또 돼버렸고요. 홍준표 지사가 가장 정황은 구체적이어서 본인은 부인하고 계십니다만 1차로 소환될 가능성이 높고요. 예. 쭉 진행되는 과정인데 새로운 인물들이 등장하고 여기에 특히 지금 또 야당이 긴장할 상황인 것이 야당 의원도 7, 8명 포함되어 있다. 그렇게 그러면 알려지고 이거는 있습니다. 이제 이 성완종 게이트는 다음 주엔 또 쓰나미라고 이번 주에 얘기했는데 다음 주엔 이걸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예? 허리케인이라고 불러야 되나요? 정치권의 종말이 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네. 예. 그런 분위기네요. 예. 자, 오늘 마지막으로 어떤 노래 듣고 헤어질까요? 오늘 뭐 금요일 좀 달달한 노래 들려드릴 텐데요. 이완구 총리의 심경을 좀 표현했습니다. 럼블 PC가 불려주는 대통령께서 돌아오시면 어떻게 될까? 그대 내게 다시 한번 들어주시죠. 예. 럼블피쉬의 노래 들으면서 오늘 여기서 작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그리고 최영일의 정면 승부도 저녁 때 네. 여러분 많이 들어주시고 임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유,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돌아오려 하나요
내가 그댈 사랑하는지 알 수 없어. 쉐보레 4주년 기념 빅4 업그레이드 프로그램. 인기 모델 구입하고 추가 비용 없이 업그레이드 받으세요. 크루즈 구매 시 트림 업그레이드, 캡티바는 프리미엄 팩으로, 말리부는 디럭스 팩으로, 올란도는 DMB 내비게이션을. 놓치기엔 너무 빅한 혜택. 4월 한 달간 일부 모델 제외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이성민 선배님, 고민 있으세요? 요즘엔 은퇴도 빠르고 또 내가 아프면 애들이 고생이고 어떡하지 현빈 씨? 그러니까 받아야죠. 삼성생명 골든밸런스 통합자산분석 컨설팅. 보장부터 은퇴까지 인생 자금의 황금 비율을 맞춰주거든요. 그래? 어떻게 받지? 삼성생명 컨설턴트와 상의하세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1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죠. 안녕하세요. 명품남녀의 개그맨 남정미입니다. 명품남녀 참 오래도 써먹는다고요? 네, 한 30만 년 정도 더 해먹으려고요. 그런데 30만 년 전 구석기 시대 한반도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경기도 연천군에서 제23회 연천 구석기 축제가 열린다고 합니다. 명품 자녀들에게는 놀이와 체험을 통한 역사 교육의 기회. 데이트 장소를 찾는 명품 남녀들에겐 멋진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절호의 찬스. 명품 중에 명품 연천 구석기 축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945번으로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4인 가족 바비큐 체험 티켓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엄마라는, 도전이라는, 헌신이라는 이름의 흉터. 때론 자랑스럽지만 달라졌으면 하는 여자 마음. 더마틱스 울트라로 흉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CPX 성분이 흉터를 흐리고 부드럽고 매끈하게. 흉터 전문 더마틱스 울트라.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가나다라 마바사 자차카타파 전해주고 싶은 얘기 바람병에 담으면 한글이 모자랄지도 몰라. 병 하나에 담을 수 없는 초정탄산수 이야기. 파란을 일으키다. 초정탄산수. 네, 3시간째 운전 중인 김 기사님. 가장 힘든 시간대로 접어드는데요. 도로 사정까지 어려운 지금 많이 지쳐 보입니다. 잠깐! 피로부터 풀고 하세요. 지금은 피로가 풀리는 바카스 타임. 풀려라 5천만, 풀려라 피로. 바카스. 수지야! 광교야! 수지와 광교가 만나는 시간 걸어서 3분. 수지에서 광교까지 다 누리는 레이크풀의 수지. 교통, 생활은 기본. 신세계 건설이 짓는 중소형 특화 설계까지. 레이크풀의 수지. 지금 만나보세요. 4월 오픈 1688-8018 KB 부동산 신탁.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유일의 보도 채널 YTN 뉴스 FM에서 보내드리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어제가 4.29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르셨죠? 솔직히 저도 몰랐습니다. 그만큼 지금 정치권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고요. 여론의 주목은 선거보다는 성완종 리스트에 쏠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어제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전격적인 회동, 여기에도 더욱 큰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자, 전국을 강타하고 있는 성완종 리스트 파문, 이분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새정치민주연합 정세균 상임고문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정 전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아유 요새 그냥 국민들도 정신이 없어요. 예? 그러시죠. 이게 참. 근데요, 그 정 대표님이 보실 때 박근혜 대통령하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전격적인 회동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지금 여건이 참으로 어려운 지경이죠. 그러니까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만날 수 있다고 보고요. 사실은 그 대통령의 그 출장이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 만남이 이루어진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순방이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예. 그래서 아마 그 어제 국민들께서는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만나니까 뭐 특별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고 다들 뉴스에 관심을 기울였는데
뭐 그냥 예상한 수준의 그런 얘기만 오간 것 같아요. 예. 근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거기서 언급된 내용은 분명히 그런데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정세균 대표께서 말씀하신 게 적절한 시기가 아니었다. 그거는 상당히 그런 비판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 우선 네네. 시기가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김무성 대표 만나서 이 정도 얘기하려고 그러면 사실은 예? 아니 그 전날 불러서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죠? 예. 성남 공항에 어차피 여당 대표니까 나갈 텐데 거기서 그렇습니다. 만나서 얘기할 수도 있는 건데 이거는 뭔가 전격적인 회동처럼 보이기 위해서 뭔가 대통령이 보여주려고 했다. 오히려 이렇게 행동이 시사하는 측면을 더 비중을 둬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보기에도 예. 보여주기식 면피용이다. 면피용이라기보다도 저는 대통령이 예를 들면 자기가 임명한 사람을 어떻게 하기 힘드니까 그거를 상징적으로 암시하려고 했던 것 아닌가 이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예. 글쎄요. 그것은 물론 이제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예. 이 국정의 최고 책임자는 그런 거 따지면 안 되죠.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런 거보다는 직접적으로. 어제 해출국에 대한 부적절함과 또 앞으로 출장 기간이 12일이나 되지 않습니까? 예. 그 기간 동안에 민심의 악화 이런 것들을 좀 막아보고자 저는 그런 이 만남을 만들었고 거기서 이제 무언가 어느 정도 앞으로 있을 수 있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계기로 삼았다고 보여집니다. 있을 수 있는 일을 암시한다. 어떤 게 있을 수 있다고 아무래도 보시나요? 인사조치겠죠. 책임을 묻는 것이라든지. 누구에 대한? 총리에 대한요? 총리나 비서실장이나 아무튼 대통령이 직접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협의도 필요할 테지만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고 예. 필요하면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국민들에게 암시함으로 해서 12일 동안의 민심의 악화를 좀 막아보고자 하는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특검 얘기도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를 했는데요. 그죠? 네. 특검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다. 근데 사실은 이게 대통령이 받아들이는 존재지 이거는 결정하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예. 여권에서 말이죠. 예. 당 대표나 대통령이 지금 특검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예, 하자는 거죠, 이제는. 예. 굉장히 이례적인 맞습니다. 일이에요. 근데 야당이 또 특검 주장 안 하는 것도 이례적인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우선 당 대표나 대통령이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검찰의 수사 결과를 불신한다는 전제하에 그런 걸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저희도 물론 전폭적으로 이 검찰의 수사를 신뢰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예. 그래도 당 대표나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봐요. 그래서 아마 왜 이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실까? 제가 보기에는 좀 빨리 덮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혹시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다면 큰일이다. 이런 판단입니다. 그러면은 대표님께서 볼 때는 특검이 덮는 수단이라고 보십니까? 그렇다고 봐야죠. 아니 특검은 원래 검찰 수사의 미진한 부분은 오히려 더 들춰내기 위해서 특검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제 시간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시간적으로 빨리 끝내려고 한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지금 특검을 어떤 특검을 하느냐가 중요한데 예. 만약에 검찰이 지금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못하면 예. 제대로 된 특검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냥 상설 특검을 활용해서는 안 되고 그 상설 특검법은 그냥 단순한 한 사람이거나 한 사람의 비리나 또 이 단순한 문제를 처리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처럼 연루자가 광범하고 예. 여권의 실세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이런 이 사안의 경우에는 상설 특검은 적절치 않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따로 특검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또 너무 협상이 길고 그 사이에 이 문제의
인멸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는 것이면서 이제 의논하는 게 옳다고 보죠. 그렇죠. 지금 그 부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상설 특검이 됐건 아니면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그냥 특검이 됐던 간에 진짜 네. 특검이 됐던 간에 이게 꾸리는데 한두 달 걸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야당이 주장하든 여당이 주장하든 그것보다도 특검 준비를 지금부터 사실 정치권이 슬슬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이게 계속 검찰 수사와 이어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특검으로 가자고 하는 얘기는 수사를 일단 중단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예. 그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예. 수사를 하면서 제대로 하면 가는 것이고 예. 제대로 하지 못하면 특검을 돌입해야 되는데 그 특검은 그냥 상설 특검이 아니고 제대로 된 이것은 아주 광범위하고 많은 사람이 연루가 되어 예. 있는 엄청난 이 부정비리 사건이기 때문에 예. 또 특히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뭐 대선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대선 자금 얘기까지. 그러니까 단순한 정치인들의 부정비리 문제가 아니고 정말 엄청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되게 간단하게 판단할 문제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례적으로 특검을 주장하고 있다고 보여져요. 근데 그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광범위한 연루자가 광범위하다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네. 혹시 오늘 아침 조선일보 보셨습니까? 봤습니다. 조선일보 일면톱이 단독 기사인데 여야 인사 14명이 포함된 성완종 장부가 나왔다고 하고 A4 용지 30장 분량을 확보해서 돈을 건넨 액수, 시간, 장소가 적혀 있고 이 장부 속에선 야당 중진 등 7, 8명 그리고 여는 매목소 8명 중에 4, 5명이 겹쳐 있다. 지금 이런 기사가 나와 있는데 야당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뭐 저는 그 기사만 보고 이러쿵저러쿵 할 얘기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예. 저는 그 부정이나 비리를 척결하는 데 있어서 예. 여든 야든 성역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항상 그런 것이죠. 예. 그러나 야당을 억지로 끌어들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소위 말하는 물타기 작전 있지 않습니까? 맞불 작전 내지 물타기 작전을 통해서 자신들의 허물을 덮으려고 한다든지 또 이 자신들의 허물의 크기를 좀 적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술책은 오히려 역풍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요 장부가 그러나 성역은 없다. 예. 요 장부는 뭐 물타기 작전으로 검찰이 내보낸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그거는 뭐 그 장부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은 뭐 제가 자세한 기사 내용을 읽어보지는 그렇죠. 않았습니다. 예. 그냥 제목만 좀 봤는데 이제 지금 그 야당 대선 자금을 저쪽에서 주장하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노무현 정권 때 2번 특별 사면을 받은 것을 여당 측은 계속 문제 삼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여야 성역은 없는데 이제 야당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런 것은 경계한다는 말씀이죠. 그러나 야당도 당연히 잘못이 있으면은 수사를 받고 거기에 책임을 져야죠. 성역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뭐 저도 이 성완종 장부라는 거는 조선일보에서 오늘 아침에 나와가지고 저도 이건 잘 모르겠는데 노무현 정부 시절에 2번 특사를 받은 문제예요. 이게 물타기다라고 야당이 물타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야당이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특별 사면의 과정이 이렇다라는 것을 더 공개적으로 좀 밝힐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건 뭐 언론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마 그 당시 관계되었던 분들이 그때 사면에 대해서 말씀을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다른 쪽의 책임을 떠넘기는 식의 것이나 이제 이렇게 책임을 회피하는 식의 발언은 너무 이제 강하게 하면 오히려 오해의 소지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이제 그 내용을 제대로 밝히더라도 이제 우리 당 쪽에
특별히 허물이 있다든지 하지는 않다. 이렇게 저는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이명박 정권 측에서도 그 두 번째 사면에선 예. 전혀 상관이 우리가 요청한 것이 아니다라고 나와 있고, 근데 지금 문재인 대표 측에서는 그 MB 측에서 요구해가지고 마지막에 정권 이양기이기 때문에 해줬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국민들은 실체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예. 그러니까 이제 밝혀야죠. 예.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 저는 실체를 당연히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정 비리든 또 과거 지사든 간에 여든 야든 성역은 없다. 예. 다 밝혀야 된다. 그런데 남을 끌어들여서 자신의 허물을 덮기 위한 그런 것은 절대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예, 맞습니다. 뭐 그거야 그렇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쭈는 게요. 네네. 이 이완구 총리하고 이병규 비서실장의 사퇴를 지금 문재인 대표가 요구하고 있는데 해임 건의안, 특히 이 이완구 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안 제출, 이거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기정사실화 될 거라고 보십니까? 뭐 거기까지 가지 않고도 이 경질이라든지 다른 조치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예. 지금 민심이 그냥 총리를 두고 아니면 비서실장을 두고 수사를 해라라고 하는 민심은 전혀 아닌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예. 꼭 야당이 뭐 해임 건의를 하지 않더라도 그 전에 특히 이제 어제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회동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 제가 판단하기에도 당연히 그 문제에 대해서 가닥을 잡았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굳이 야당이 해임 건의를 하지 않더라도 예. 그 문제는 정리되어서 자연인의 상태에서 그분들이 아마 수사를 받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아유, 오늘 바쁘신데 이렇게 인터뷰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별 말씀을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세균 상임고문이었습니다. 경제 컬럼니스트 정철진의 경제 시선.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매년 4월마다 작년에는 건강보험료 다시 정산해서 더 내거나 돌려받는데 네. 올해는 어떻게 됩니까? 제가 생각할 땐 더 낼 것 같은데요. 요새는 대충 그냥 더 낸다고 보면 되는 세상 같아요. 그렇습니다. 더 내는 분이 많아질 것 같고요. 그죠? 평균적으로 보면 이번 재정산인데요. 778만 명 정도의 샐러리맨 분들이 평균적으로 12만 4천 원 정도를 더 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보건복지부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이제 1268만 명, 그러니까 우리나라 샐러리맨이 한 1300만 명, 뭐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실제 소득에 따라서 다시 재정산을 해봤더니 이제 1조 5,600억 원 정도가 이제 더 징수돼야 된다, 이렇게 결과가 나온 겁니다. 아니, 왜 늘지 할 텐데요. 급여가 많이 오른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급여가 많이 올랐던 778만 명이 앞서 말한 것처럼 12만 원 정도를 더 내게 되는데, 요약해 보면은 이번 재정산에는 샐러리맨 10명 중 6명 정도가 12만 4천 원 정도 더 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엄밀히 말해서 이거는 24만 8천 원 더 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지역가입자가 아닌 직접가입자는 회사가 반, 본인이 반 부담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12만 4천 원 추가 부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평균적으로요. 예, 그렇군요. 아유, 근데 뭐 어쨌든 요새는 담배값도 더 내고 보험도 더 내고 그거 참 더 내는 게 너무 많아요. 네. 지금 한국은행이나 통계청에서는 0%대 인플레이션이라고 그러는데, 네. 인플레이션 실질적으로 3%가 넘는다? 네. 이거는 디플레이션하고 반대말인데. 그렇죠. 우리가 뭐 0%, 0.8% 인플레 나올 때마다 믿을 수 없어라는 말 많이 하는데요. 현대경제연구원이 그래서 이제 전국 성인 남녀 한 1,000여 명 정도를 대상으로 이제 설문조사 이런 조사를 해서 이제 체감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을 뽑아왔습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체감적으로 느끼는 인플레는 3.3%였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발표, 당국 발표 인플레가 0.8%였으니까 차이가 상당히 큰 거죠. 예. 인플레도 이렇게 크다고 느꼈고, 그럼 한국 경제의 성장률은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이런 것도 조사를 해봤는데, 뭐 당국 발표야 뭐 연구원들에서는 한 3% 초반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근데 체감으로는 마이너스 1.1%. 그래서 우리 국민 상당수는 이미 경기가 불황이다, 디프레션이라고 하거든요. 예. 디플레이션과 또 다른 이미 그렇죠. 불황 국면을 느끼고 있다. 그러면은 물가는 오르고 느끼는데 성장은 줄어드는, 이제 경제교과서에 나오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대다수 국민들이 파악을 하고 있고 저도 이렇게 경기를 보면은 스태그플레이션 국면이 아닌가라는 의구심 많이 느껴집니다. 큰일입니다. 예. 그런데 그나마 우리가 조금 위안을 삼아야 될 게 올해 세계 500대 기업이 든 우리나라 기업은 몇 개예요? 그 여기서 좀 위안을 확 삼아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도 좀 그래요. 왜냐면 이제 500대 기업 중에서 우리나라가 한 10개는 돼야 되지 않겠어라고 생각하는데 예. 예, 3곳이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것은 이제 미국 블룸버그 통신이 한 건데 예. 여러 가지 뭐 몇 대 기업 나오는 게 있는데 이거는 시가총액 방식으로 했는데 시가총액 500대 중에서 예. 삼성전자가 예. 28위, 현대차가 362, SK하이닉스 445위로 아하. 3곳이 랭크됐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였습니다. 희망은 빛나는 미래죠. 희망은 내일의 성공. 희망은 활기찬 노후지. 희망은 저 기은쌤과 함께 희망을 노래해요. 희망을 키우는 평생은행 IBK 기업은행. 여유 있는 서울 신촌에서 시작합니다. 2호선 아현역과 5호선 애호개역이 주는 출퇴근의 여유와 아현 부가현 뉴타운 2만여 세대 대규모 주거타운의 완벽한 생활 인프라. 서울의 도심을 가까이 이편한 세상 신촌 4월 분양 문의 1899-7447 대림. 태혁이요? 그건 저 아니잖아요. 김우빈다운 연기 누가 하겠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제 일은 제가 해야죠. IS 동서처럼. 건설에 대한 A부터 Z 시스템. 이것이 IS 동서의 완벽주의.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주의 건설회사 IS 동서. 당신이 현대자동차를 구입했거나 렌트 리스를 했다면 당신은 지금 현대자동차 블루멤버스 회원입니다. 주유, 쇼핑, 보험, 차량 관리까지 최대 200만 포인트로 즐기는 카라이프의 모든 것. 현대자동차 블루멤버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우황청심원을 단지 제품으로 생각했다면 반세기 최씨 고집도 귀한 약재에 대한 철학도 달라졌을지 모릅니다. 살다 보면 우황청심원이 꼭 필요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반세기 최씨 고집. 광동 우황청심원. 광동제약.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잠시 전 1부에서는 이 성완종 리스트 계속 불거지고 있는 의혹에 대한 야당의 입장 들어봤고요. 잠시 뒤 3부에서는 여당의 입장 정병국 의원으로부터 들어봅니다. 8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